지금 드시는 그 검은 콩 두유가 여러분의 콩팥을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시멘트 반죽이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습관이 오히려 내 몸속 장기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25년간 노인질환과 식이요법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식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올해 60이 되신 최정숙님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며 1년 전부터 검은 콩을 갈아서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국산 서리태를 직접 불리고 삶아서 정성스럽게 드셨으니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거라 믿으셨겠죠? 그런데 얼마 전 최정숙님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콩팥 안에 뾰족한 결석, 즉 돌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결과를 듣고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검은 콩을 1년이나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진 겁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인은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최정숙 님이 검은 콩과 함께 드셨던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섞어 먹는 음식들이 뱃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몸의 환경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을 만큼 소화력이 좋아서 무엇을 섞어 먹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혈관과 장기에 쌓여 병을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의 최악의 짝꿍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검은 콩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도 함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라떼로 마시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든든한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시죠? 네. 맛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소한 맛을 즐기는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2가지 영양소는 각각 따로 먹으면 우리 몸에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뱃속에서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여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건축 공사장에 비유하자면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시멘트가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처럼 딱딱해져서 절대 녹지 않지요.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은 콩의 인과 우유에 칼슘이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면 몸에 흡수되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덩어리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정숙 환자분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뼈 건강을 챙긴다고 우유를 넣고 탈모를 막겠다고 검은 콩을 넣어서 함께 갈아 드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뼈로 가야 할 칼슘은 콩과 엉겨붙어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돌이 되어버렸고 콩의 좋은 영양분도 흡수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중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유에 검은 콩을 타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유가 몸에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뱃속에서 생성된 인산칼슘 덩어리를 위장이 분해하지 못해 썩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50대 이후에는 이런 소화불량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검은 콩을 드실 때
습관적으로 우유를 찾던 손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두유나 물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유 말고 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참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백질의 왕인 소고기와 밭에서 나는 소고기인 콩이 만났으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 소고기 무국에 콩밥을 드시거나 고기 반찬에 콩 요리를 곁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조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자석처럼 주변의 미네랄을 끌어당겨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틴산이 가장 좋아하는 미네랄이 바로 철분과 아연이라는 점입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질 좋은 철분인 햄철이 가득합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아주 귀한 성분이지요. 그런데 검은 콩과 소고기를 함께 드시면 콩의 피틴산이 소고기의 철분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마치 경찰이 도둑에게 수갑을 채우듯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소고기를 드시고 콩밥을 드셨다면 소고기의 핵심 영양분은 변기로 흘려보낸 셈이 됩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분들은 철분 흡수율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운을 차리겠다고 고기와 콩을 같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때문에 장기만 더 피로해집니다. 콩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는데 영양소는 들어오지 않으니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 과잉 섭취가 콩팥을 지치게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흡수도 안 되는 단백질 조합은 장기를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를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을 곁들여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반찬, 바로 소금에 절인 음식들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짭조름한 반찬들이 검은 콩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혈관과 콩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짠 음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은 콩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화학적 테러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특히 평소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의 만남이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을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 식문화의 기본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갓 지은 따끈한 콩밥에 짭조름한 장아찌나 젓갈을 올려 먹으면 자라났던 입맛도 돌아올 만큼 맛이 좋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거나 나이가 들어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볼 때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검은 콩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무려 1200mg이 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칼륨이 많다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사실 건강한 20, 30대 청년들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동시에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 폭탄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하여 낡아버린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거나 고장이 날 겁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근육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져 돌연사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정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간장에 넣고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명란젓이나 오징어젓 같은 젓갈류가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내려다봐 주시겠습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붓기는 살이 찐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은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철저하게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잔소리하고 끊는다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겠죠?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습니까? 검은 콩을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달걀입니다. 검은 콩과 달걀. 이 둘은 그야말로 음식 궁합에서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만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1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곧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사고도 예방하여 오래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에 입맛 없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떡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시거나 삶은 검은 콩과 삶은 달걀을 샐러드처럼 함께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콩의 부족함을 달걀이 채우고 달걀의 부족함을 콩이 채워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짝꿍은 현미를 비롯한 잡곡입니다. 많은 분이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겉껍질과 함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통곡물은 다릅니다. 거친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에 식이섬유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2중 3중으로 막아줍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게 쉴 틈을 주는 것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식사 후에 식곤증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의 조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에 식감까지 고려한다면 현미와 검은 콩을 1: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보십시오. 꼭꼭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배가 되고 뇌 혈류량도 증가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짝꿍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화력이 약한 중년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드시면 돌처럼 단단했던 콩이 스르르 녹아 우리 몸에 100% 흡수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부엌 찬장에 하나씩은 다 있는 식초입니다. 앞서 제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가 등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연육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피로회복에도 탁월해서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만나면 노화 방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검은 콩과 식초를 1:3 비율로 유리병에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콩이 식초를 머금어서 통통하게 불어납니다. 이것을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약 대신 처방해드리는 식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정숙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간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고 맵게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입맛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가 한결 밝아지셨더군요. 원장님,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산삼을 먹고 해외에서 직구한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삼시세끼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최정숙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아주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색이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혈중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신장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최정숙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는 비싼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흔하게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나 거창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머릿속에 꼭 저장해 가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검은 콩이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져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귀한 철분과 아연이 흡수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짠 음식과 만나면 나트륨과 칼륨의 협공으로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 중의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심코 먹었던 두유라떼, 고기 반찬에 곁들인 콩밥, 젓갈과 함께 먹은 콩자반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진정한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콩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 근육을 지키십시오. 현미나 잡곡으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 췌장을 쉬게 하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단단한 콩 조직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이 3가지 조합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기적의 공식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 조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떠들어도 내가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또는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음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콩밥에는 소금기 많은 김치 대신 식초에 절인 무생채나 피클을 곁들여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습관처럼 마시던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 콩을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의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식약 동원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검은 콩이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검은 콩을 제대로 드셔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건강 실천이라고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제가 마음 깊이 응원하고 또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